네, 그래서 숙제로 내렸던 문제가 첫 번째로 요 리버스 링크드 리스트라는 문제예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일단 리코드에서 미디엄 난이도로 나온 문제고, 네, 거의 100만 명이 시도를 해서 40만 건 정도만 패스를 했다는 거니까 합격률이 거의 한 40 몇 퍼센트 정도 된다는 건데, 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그냥 좀 중간 레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노드 리스트가 주어져요. 이렇게 리스트가 주어지고 그 리스트는 인풋의 헤드 값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자로 레프트랑 라이트라는 값이 주어지게 되는데, 네, 스크린 브러쉬를 좀 킬게요. 네, 이렇게, 네, 레프트랑 라이트라는 값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주어졌을 때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이런 모양으로 리스트가 생기고, 여기서 우리가 구현해야 될 거는 주어졌던 레프트랑 라이트 있잖아요. 요 내부에서 있는 리스트들을 리버스 작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1, 2, 3, 4, 5였다면은 2에 위치한 자리랑 4에 위치한 자리 요 안에 있는 이 리스트들을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4, 3, 1로 되게끔 이렇게 변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면은 제공받는 레프트랑 라이트 값은 배열의 길이를 넘지 않나요? 왜냐면은 배열의 길이를 초과해버리면은 널 값이 중간에 들어와 버리게 돼서 링크가 끊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물어볼 수 있고, 문제에서 여기 주의사항으로 컨스트레인으로 이렇게 무조건 레프트랑 라이트는 그 1이랑 제공받을 리스트의 노드 수 사이에 있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렇다면은 레프트에 해당하는 노드와 라이트에 해당하는 노드도 무조건 값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혹시 라이트로 제공받았을 때 뭐 널 값이 있는 노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노드는 뭐 숫자를 담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얘가 말하기로는 무조건 n은 이렇게 1과 500 사이의 길이고, 그리고 노드의 밸류는 마이너스 500에서 500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 외에 다른 숫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전제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체크를 해야 될 게, 만약에 노드의 길이가 한 개라면 어떻게 되냐 확인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살펴보면 요 example 2 있죠. 여기서 헤드가 5라고 이제 노드의 길이가 하나인 친구만 왔어요. 리스트 길이가 하나인. 그럴 때는 레프트도 1이고 라이트도 1로 해서 그냥 그 값을 반환을 해주면 되게끔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체크가 됐고, 만약에 노드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설명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냥 노드가 없다면은 어차피 저희는 그냥 너를 반환하면 되니까 그냥 그것도 그냥 케이스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리버스 링크드 리스트를 생각하기 앞서 제일 쉬운 케이스를 먼저 접근을 해볼 건데, 링크드 리스트를 이제 순서를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먼저 지금 작업하는 노드에 이렇게 포인터 curly라는 친구를 등록을 해놔요. 그리고 얘 이전 노드에 프랩이라는 친구를 도입해놓고 그 다음에 템프라는 친구를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컬이 가리키던 노드 있잖아요. 컬이 가리키던 노드에가 가리키는 요 넥스트 있죠. 넥스트가 프랩을 가리키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프레브가 가리키던 게 원래 프레브가 이렇게 너를 가리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컬과 템프가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여기서 컬이 가리키던 걸 프레브 가리키게 해놓고, 그 다음에 프레브는 컬을 가리키게 합니다. 이렇게 한 칸을 이동해주고, 컬은 또 템프를 가리키게 해주고, 템프는 다음 거를 가리키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가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1번에 작업했던 그 작업을 다시 반복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상태에서 컬이 가리키던 이 포인터를 방향을 바꿔줬기 때문에 이전 거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작업을 반복을 하고 또 포인터를 이동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반복을 하고 나면은 결국에 이런 모양으로 링크드 리스트가 이제 리버스가 됩니다. 이렇게 리버스가 됐는데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니까 우리가 방향을 원래 오른쪽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은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를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바꿀 노드들의 시작점과 끝점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left가 4고 right가 7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전이랑 똑같이 그 curl이랑 그 이전 노드를 가리키는 prev는 똑같이 만들어 놔야 돼요. 이런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여기 있는 1번 노드부터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꾸고 싶은 노드는 요 4번부터 7번 여기에 해당하는 노드들을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이 하나씩 올라가서 도달할 때까지 루프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루프를 한 칸씩 돌려서 curl 포인터가 left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 작업을 해줘요. 그리고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리버스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버스를 하게 되면은 리스트에 포인터들이 되게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리버스를 하기 전에는 이런 모양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3이 4를 가리키고 5, 6, 7, 8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우리가 가리키고 있던 프레브 친구였고 프레브였고 얘가 curl로 있었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리버스를 돌려버리게 되면은 요 4라는 노드가 아까 리버스를 살펴봤을 때 첫 번째로 하는 단계가 찾아서 여기 curl이 담고 있는 포인터를 프레브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방향을 바꿔줬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지금 curl이라는 친구가 4를 가리키고 있는데 리버스를 하게 되면은 얘가 프레브를 가리키게 되니까 3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사이클이 발생이 되면서 연결이 돼버려요. 근데 요것도 지금 당장 문제긴 한데 얘를 이제 순서대로 맞춰서 보면은 결국 이런 모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4는 다시 3을 가리키게 돼 있고 3은 여기 있는 4를 가리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기 앞에 있는 친구에서 4로 넘어가는데 이 7이랑 6이랑 5랑은 얘네 둘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4라는 친구도 8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있는 노드들이 리버스가 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디태치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끊기게 돼서 여기는 이렇게 단절이 되어버리고 4는 3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하는 요소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리버스랑 좀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데 리버스 해야 되는 그 첫 번째 노드 있죠. 첫 번째 노드가 리버스 작업했을 때 앞에 있는 노드가 아니라 너를 가리키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이전에 구현했던 그 리버스 로직이랑 똑같은 순서로 이제 동작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너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하나를 더 놓고 리버스가 끝난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리버스가 끝난 다음에 얘를 참조를 할 수 있는 포인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참조할 수 있는 포인터를 하나를 또 둬야 됩니다. 그러고 루프를 두면서 다음에 작업할 노드를 기록하는 포인터도 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보자면 일단 너를 담고 있는 템프 포인터를 두고
우리가 리버스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되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R 헤드라고 둘게요. 그리고 우선 R 테일이라는 친구를 컬을 가리키게 합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리버스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먼저 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프레브를 가리켰잖아요. 근데 프레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얘는 요 템프 노드를 가리키게 해요. 근데 템프는 일단 널로 아까 우리가 심어줬었죠. 그래서 요 친구는 다시 요 친구는 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널 값을 가리키도록 해줍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next 노드라는 포인터를 하나를 등록을 해놓고, 그래서 이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해놓고, 이 지금 작업하는 노드가 템프 널 값을 가리키게 해놔요. 그러고 이제 널을 관리하던 그 템프 있죠. 템프를 이제 지금 작업 중인 노드 curl이 있었던 그 노드를 가리키게 해주고, curl은 이 next 노드가 있는 그 노드를 가리키게 해요. 그래서 이전에 템프는 여기 있었다면은 템프가 얘를 가리키게 해주고 curl은 얘를 가리키게 해줍니다. 이렇게 한 계단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작업할 다음 노드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에 작업할 노드는 얘가 되겠죠. curl의 next니까 이렇게 next 노드를 옮겨줍니다. 이렇게 next 노드를 한 칸 옮겨주고, 그리고 curl이 이전에는 얘를 가리켰다면은 이제 다시 요 이전 노드 템프가 가리키는 노드를 가리키게 해요. 그럼 얘가 템프가 요 노드를 가리키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아까처럼 다시 템프를 지금 curl이 가리키는 대로 옮겨주고, curl은 next 노드를 옮겨주고, next 노드는 이렇게 옮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다시 curl은 이렇게 프레브를 가리키게 해주고, 템프 옮기고, 오 마이 갓, 템프 옮기고, curl 옮기고, next 노드 옮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루프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반복을 해주다가 이제 지금 작업 중인 노드가 요 라이트에 도달할 때까지 그 작업을 계속 실행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런 모양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해서 아까 요 레프트였던 친구는 널을 가리켰었잖아요. 그 첫 번째로 리버스가 시작됐던 노드는. 그리고 따다닥 해서 가장 마지막 노드는 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아직은 끊겨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물론 그 처음 리버스가 시작됐던 요소를 이제 잘 연결을 시켜주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요 다음에 올 노드를 참조하지 않고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아까 next 노드를 활용을 해서 작업 중인 노드의 다음 노드를 계속 포인터로 이동을 시켜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next 노드는 이제 요 레프트랑 라이트 바로 다음에 오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활용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cur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업했던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고 있고, next 노드는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보면 요 모양이었고, curl이란 포인터는 얘를 등록하고 있었고, 이제 next 노드는 얘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실제로는 요 3이 이 curl을 가르쳐야 되죠. 이 친구가 아니라 얘는 얘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필요한 포인터가 우리가 curl을 갖고 있고요. 또 요 4라는 친구는 널이 아니라 얘를 가리켜야 되니까 이 next 노드를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3은 이제 curl을 가리키게 해서 요 리스트에 이전엔 제일 마지막에 있었지만 리버스가 되고 제일 앞에 있는 노드랑 연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next 노드 값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변경된 리스트를 반환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헤드라는 친구는 얘가 헤드죠. 헤드는 무조건 그
링크드 리스트에 제일 처음에 있었던 그거니까 헤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리스트를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지금은 레프트 값이 요 중간에 주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레프트 값이 인덱스 1이나 0에 주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만약에 레프트가 1에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아까랑 똑같이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널 템플을 두고 포인트를 둬서 이제 curly라는 친구가 템플을 가리키게 하고 넥스트 노드 등록해놓고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이동을 해서 결국 리버스가 완료가 됐어요. 그쵸? 리버스가 완료가 돼서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 1이라는 친구를 갖고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연결을 이렇게 시켜줘 버리게 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 헤드라는 친구가 리스트의 제일 첫 번째에 있었던 요소를 가리킨다 했었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전달받은 게 헤드로 전달을 받아서 리스트를 이렇게 뭐 1, 2, 3 짜짜짜 이런 식으로 제공을 받고 요 각 요소들은 다 결국에 그 참조형 타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헤드로 참조를 하는 거는 이 친구예요. 그리고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노드라는 친구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value는 1이고 next는 value는 2고 next는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헤드를 참조를 하게 되면은 이 친구를 참조를 해버리게 돼요. 그런데 보면 지금 이 헤드의 넥스트는 4죠. 그래서 헤드의 넥스트는 요 1, 3, 2, 1이 아니라 1 다음에 4하고 넥스트가 널인 친구로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생각을 했던 친구는 우리가 반환되기를 생각했던 친구는 3, 넥스트는 value 2, 넥스트는 value 1, 넥스트는 value 1 이거를 반환받기를 기대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실제 반환되는 값은 요거가 됩니다. left가 1로 등록이 됐었을 때는 첫 번째 인덱스로 등록됐을 때는 그래서 이런 엣지 케이스도 잘 고려를 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네, 이렇게 그려놨네요. 그래서 left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리버스된 리스트의 시작점인 우리가 계속 그 포인터를 등록해놨던 요 템플을 반환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스텝 바이 스텝 문제를 풀어보면은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mn reverse 라고 해놓고 폰트 사이즈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를 키우고 mn reverse를 등록을 하는데 여기서 네 요거를 그대로 활용을 할게요. 이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됐던 거를 다시 살펴보면은 오 기네요. 네 이렇게 이제 포인터를 여러 개를 둬야 돼요. 근데 포인터를 두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요 프랩이랑 컬이 시작했던 부분부터 이렇게 또르르륵 올라가게 해야 되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현을 해보면은 우선 지금 작업 중인 노드의 포지션을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 중인 친구를 헤드로 두고 이 친구도 그냥 그 포지션 기록을 위한 포인터로 둬요. 그러고 while 루프를 첫 번째로 돌리는데 지금 작업 중인 노드가 레프트로 전달받았던 숫자보다 작은 동안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구현한 게 여기서부터 current 지금 작업 중인 포지션이 1보다 left보다 작은 동안 이렇게 올라가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고 다 올라갔으면 이제 이 친구를 구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템프는 너를 가리키도록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제 테일 노드도 하나를 만들어 둡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또 while 루프를 실행을 시키게 되는데, 이번 while 루프는 어떻게 시작시키냐면은 지금 또르륵 작업을 해서 이 레프트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루프를 시작할 거는 current 포지션이 레프트보다는 크고 또 current 포지션이 오른쪽 라이트로 제공받은 포지션보다 작은 동안 이제 리버스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컨디션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next 노드라는 친구를 둬서 지금 작업 중인 노드의 다음 노드를 가리키도록 한다 했었죠. 그래서 next 노드는 지금 작업 중인 노드의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작업하는 노드가 널값, 지금은 널값이죠. 널값을 가리키게 템프를 가리키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지금 작업 중인 노드를 한 칸 올리기 전에 템프를 한 칸 올려줘야겠죠. 템프를 한 칸 올려주고, 그 다음에 커런트도 다음 노드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한 칸 이동했으니까 포지션도 하나 더 해줄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리버스 작업을 실행을 하게 돼요. 어디까지? 여기 커런트가 라이트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라이트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이 끊기고 이상한 걸 참조하던 리스트들을 아까 우리가 처음에 rhead로 만들어줬던 포인터 있잖아요. rhead라는 친구가 요 작업이 끝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작업한 그 노드를 가리키게 해주고요. 그리고 rtail로 뒀던 친구가 이제 널이 아니라 next 노드를 가리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rhead.next는 템프를 가리키게 해주고, 그게 그러고 rtail.next는 curl 를 가리키게 해주고, 마지막 엣지 케이스를 요 if문에 있었던 요 엣지 케이스를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전달받았던 레프트가 1보다 크다면은 헤드를 그대로 반환하지만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템프 요 노드를 반환해라,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넣고 실행을 시키면 테스트 코드 OK 나오고, 네, 이렇게 많은 시도를 해서 저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거에 보다 상위 2%네요, 속도는. 그리고 메모리 유시지는 뒤에서 8%. 메모리는 개똥같이 썼나 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리버스 링크 리스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